그 윤준호가 온다고? 그래, M&A 전설 그 윤준호. 계열사 몇 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안 되는데. 나 아파트 융자 한참 남았는데. 저는 지금 잘리면요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내요. 아,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임원회의 한다는 거구나. 그러게 높으신 분들 저렇게 허둥대는 거 처음 본다. 근데 M&A가 꼭 파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윤준호가 다른 회사 사러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야, 뉴스 안 보냐? 지금 우리 회사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사긴 뭘 사? 윤준호는 지금 우리 모가지 자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산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은행사들의 BIS를 13%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인의 주 거래은행인 한빛은행은 현재 12%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다음 만기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은행놈들 이거 돈 갖다 쓰라고 빌 때는 저거 갚으라고 지랄이네. 더구나 우리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10대 대기업의 평균 부채율인 250%에 비해 다소 높은 428%입니다. 아, 그런 거는 서류로 다 보고 받았으니까 본론부터 합시다. 예? 이에 3월 펀드에서 공개적으로 부채율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위기설을 다룬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이 뭐냐고 물었는데 말귀를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네, 11조 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시장에서 산인그룹의 부채율을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서 현재 저점 대비 40% 상승 중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갚아야 합니다. 은행 말고 뭐 사무엘에 전환사채 쓴 것도 있잖아요. 네, 3월 펀드에서 전환사채로 차입한 금액은 3조 원입니다. 3월 거기 만기는 언제야? 만기는 내년 상반기로. 겹치네. 그건 연장하면 되잖아. 네, 그 풋옵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지? 3월은 주가가 전환가액이 10만 원 이하로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리픽싱하거나 원리금을 상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긴 우리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다 가져간다. 네, 3월이 전액 주가로 전환할 경우 일대 주주는 사무엘이 됩니다. 회장님 쓰러지시겠다. 난리다 난리. 그럼 우리 산이는 그룹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 해서 회장님께서 특별히 그룹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상무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윤준호 팀장이 올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애를 지금 다시 본사로 돌리면 그 사원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이왕 오기로 한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상무님이 불렀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임원들은 다 윤준호 팀장을 싫어하네요. 야, 너 같으면 좋겠냐? 응? 특히 하전무님은 차원이 다르지. 왜요? 다른 임원들이야 뭐 자기 자리 날아갈까 봐 그런 거라지만 하전무는 자기 새끼였어, 윤준호가. 진짜요? 응. 하전무 그룹 CF 되기 전에 M&A 팀이었거든. 하전무가 이기면 대표 자리 물려받는 거고 지면 잘리는 거고 윤준호가 이기면 뭐 임원하던가.
문제가 있는 데 도려내야죠. 자, 어디 한번 보시죠.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뼈인지. 산인그룹 계열사 재무제표입니다. 자,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저 때가 제가 용화 ENC 인수하고 나서입니다. 자,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해서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무슨 아이돌 오디션입니까? 왜? 그럼 안 됩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고생하셨네. 상황은 알고 있나?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토 후에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검토.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야 왜 분위기가 와 이러나? 어이? 뭐 왔나? 앉아라. 네. 자신 있나? 네, 그럼 네 도와줄 거라도.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팀을 만들어가. 한번 해봐. 그래 뭐 이 안에 또 누구 지원자 없나? 와, 뭐 이래 생각해보니까네 다들 잘 안 될 것 같더라. 어이? 간다. 주식 투자 동아리 회장까지 하셨네요. 인사팀 양현아 과장입니다. 사내 메신저가 로그아웃이어서 폰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팀원 명단 주시면 보직 이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땄어요? 광민정 과장, 이랬어요? 오순영 변호사입니다. 다 아니래.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 수익률은? 700%입니다. 야.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 불합격하면 어느 팀으로 가고 싶어요? 네? 그럼 뭐 사실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한 분이 있습니다. 벌써? 어디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인사팀입니다. 인사팀이면 인기 있는 부서인데 진수 씨를 잘 봤나 보네요. 하긴 인지는 거기가 뭔지 알아볼 테니까. 아니요, 저는 M&A 팀이 좋습니다. 혹시 인사팀에 TO가 있나요? 인사팀이라고 했나요? 진수 씨한테 오퍼한 곳이? 네. 저희 인사팀에서요? 아니요, 없습니다. M&A 팀은 말씀하신 두 분이 전부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아니요. 그럼 왜 지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합격인가요? 광민정입니다. 재무 담당이고요. 우순영입니다. 기업 법률 전공이고 이것저것 해요. 최진수 인턴까지 총 3명입니다. 오셨어요. 다들 일찍 왔나요? 또 밤새셨죠? 아닌데, 지금 잤는데. 들어볼까요?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건설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이익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건축 쪽은 이 법이 바뀌면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익률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건설 빼고 다 팔아서 7조면 우리가 잘하면 11조까지 만들 수 있나요?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을 잘 팔면 불가능하진 않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유는?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게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희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주인데요. 다른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D2C로 변경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비해 산이는 온라인 마켓이 손꼽을 정도고요. 패션 정도네. 아니 솔직히 이러고도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사는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게 솔직히 충격 먹었습니다. 산인이 아직도 온라인을 안 한다는 거. 우린 더 많이 놀랬구나. 여긴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요? 우리 산인그룹은 본사 밑으로 자회사들이 줄줄이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회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죠. 누가요? 안녕하십니까. M&A 사업부 팀장 윤준호입니다. 먼저 기업 분석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11조 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M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이익률이 좋지 않습니다만 올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주셨기에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우리 건설이 절반 가까이 했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룹 전체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일부 사업체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 우리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바로 발표하지. 네, 그럼 매각을 추진할 사업체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건설만 남기고 다 팔면 11조 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쉽진 않겠지만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걸 뭐라고 하는데? 긁지 않은 복권이요? 아,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 되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 30% 이상 더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후발주자인 만큼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거라서요. 힘듭니다.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인건설 같이 똘똘한 지역에 사업을 확보해둔 기업에겐 오히려 후재입니다. 건설이 날짜긴 날짜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룹의 계열사들을 모두 검토하였고 다음의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건설을 매각하겠습니다. 미쳤나? 건설을 매각할 경우 야, 우리 산이는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다 망해. 산인건설 팔아도 안 망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건설을 팔아도 망하진 않습니다. 야, 윤준호, 너 조용히 안 해?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너 이거 지금 날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회사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산이는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말씀하신 대로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 7조 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니까요. 건설은 또 하전무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긴 한데 산인만 생각하면 뭐가 맞습니까? 네. 저도 팀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 진수 씨는요? 저도 팀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주가가 괜찮을까요? 건설이 빠지면 산이는 마이너스 회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시간을 벌고 보는 거죠. 그렇다 해도 산인건설은 기껏해야 6조 좀 넘을 건데 건설은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있어서요. 7조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11조잖아. 나머지는? 지금 산인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건설을 팔아서 7조 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을 모색할 수... 너 내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 그래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 하정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참 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인이 내줄 쌀은 건설해야 합니다. 야, 이 새끼야! 아니. 그래, 우찌대관. 네. 건설을 팔겠습니다. 저희는 초면이죠? 네. 주관사로 참여하게 된 유미나이비의 강상배입니다. 네. 주관사. 저희는 M&A에서 인수회사와 아니다. 그냥 저기 이사하실 때 부동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티저는 다 돌렸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차목건설. 같은 건설사이긴 하지만 여기 주력 분야는 토목입니다. 최근에 난지대교 건설에 참여했었고 중동에도 진출을 했고요. 근데 중동을 가보니까 아파트를 성장 분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시도했겠죠?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랑 아파트는 다르지. 다르죠? 그래도 여기 대표님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산인 이 새끼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건설을 팔지? 그룹에 자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좀 후려쳐 봐요. 대표님, 이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저희가... 예, 제가 이번에 제대로 후려치겠습니다. 차목이 입찰에 응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건설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라서 과정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차목건설 대표랑 산인건설 대표랑 좀 닮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랑 더 닮은 것 같은데요? 고소할 겁니다. 진짜.
다음은 비움 D&I. 부동산 회사고요.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우리도 이제 뭐 건설 한번 진출해 볼까 뭐 그런 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모 건설사와 M&A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오프 더 레코드.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렬이 된 거라서 비움은 여전히 건설을 탐낼 겁니다. 자본력도 있고요. 근데 산인건설 거기 대표는 어때요? 그게 건설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난 이래서 노가다가 싫어. 그래도 해야죠. 여기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리스크는요? 산인건설 리스크 이미 아시겠지만 충렬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는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이 8,800억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뭐 제일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 사인이 필요한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유 이 귀한 걸 씻고 그냥 그 육육 깡패 드세 그 똑같아 이놈의 새끼. 아유 나도 그냥 가. 당황하셨죠? 할머니가 원래는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저 때문에. 아니에요. 부사장님도 할머니 설득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제사 지내세요? 제수 그러시던데. 그랬나요? (1942년생) 최강필. 할머니도 따로 한번 찾아뵀는데 혼나고 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제수 그릇 같은 걸 쏟아서요. 그거 돕다가 혼났습니다. 네, 진주 씨. 네. 비움 대표도 올라온답니다. 다행이다. 그럼 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윤준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현우 대표님이시죠? 네. 산인건설 인기 좋은 것 같네요. 네, 덕분입니다. 제가 사고 싶어요. 싸게.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해서요. 근데 왜 건설을 팔아요? 산인은 건설이 캐시플로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산인의 엔진이죠. 그니까 프로필 센터를 왜 파냐고요. 그건 제일 높은 가격 선에시고 실사하게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서에 가격 안 적고 왔는데 7조 괜찮아요? 안 될 거 없죠. 대표님, 비움은 이번에 산인건설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매물로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니까 얼마요?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류에 보면 계약자가 할아버지 성함인데 지금은 안 계시고 두 분이 혼인 관계도 아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머니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부사장님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뵀을 때도 산소에 다녀오신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부사장님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거만으로 아신 거예요? 할머니가 댁에 안 계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란히 묻히고 싶으실까요? 네. 맨날 그 말씀하십니다. 긴장돼. 느낌이 왔습니다. 7조 나올 것 같습니다. 비움 DNI 왜요? 왜? 진짜 7조 왜요? 7조 9,999억.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산인건설 대표 이은민입니다. 아, 네. 어쩐 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한은 팀장님께 보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비움 DNI CF님인데요. 재건축 예정 사업 알고 싶으시다고. 그거 다 드렸는데? 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고 미팅 요청하시네요. 충렬 아파트 때문이죠? 글쎄요. 네, 팀장님. 그 문제가 좀 생겼어요. 페이퍼는 워낙 정확하셔서 윤 팀장님 평판도 그렇고요. 신뢰하죠. 근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걱정되십니까? 재건축 사업들 진행 상황이요. 재건축은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죠. 부동산 하는 회사인데. 저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 관련 조항들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아직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될 겁니다. 확신할 수 있으세요? 100%? 100%는 아니죠. 산인건설은 충렬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서류상으론 맘만 먹으면 진행될 것 같은데 실제는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주민동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당장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하세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너무 과한데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재건축 승인이 날 확률은 반반이고요. 반보다 훨씬 높은데.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그럼 얼마죠?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쿨하시. 그럼 5,300억
깎아주시는 걸로 알고 갈게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그 비용도 5,300억입니까? 아니,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깎은 거고요. 그럼 재건축이 언젠간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해요. 문제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동안 기집행된 비용에 대한 이자, 관련 인력에 대한 비용,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산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왜 날 보고 웃어?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여기로요. 여기가 할아버지 고향 맞으시죠? 그래. 나랑 만난 것도 여기였어. 알죠. 그래서 찾은 건데요. 보시면 자리도 충분해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도 이 곁에 묻어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머니, 저 믿으시죠? 또 믿으라고?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금액.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오실 건데요? 저는 오늘 실사 끝낼 거라서요. 오늘까지요. 주민동의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애쓰셨더라고요. 팀장님, 진짜 다 받으실 건 아니죠? 5,280억. 5,300억인데요. 저는 제 돈 들어가는 건데 팀장님은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회사를 살려야 해서요. 대표님, 일전에 왜 건설을 파냐고 물으셨죠? 네, 물었어요. 왜요? 제일 좋은 걸 팔아야 산인그룹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받을 거냐고요. 대표님이랑만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애를 써봤는데 구조까지는 안 될 것 같더라고. 8조 5천? 그 정도 선에서 딜을 하는 모양이야. 그래. 않게도 건설을 우리한테 첫째 아이가. 첫째가 잘 살아야 할 겐데. 그치? 팀장님,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묘지라니? 비움 D&I가 산인건설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M&A였는데요. 비움 D&I는 이를 통해 아파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비움 D&I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주민 아파트 뒷산에 묘를 썼던 겁니다. 주민분이 할머니신데요. 그 내분 할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불법이죠, 아마. 네, 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도 해서요. 재건축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의 소유주도 산인건설, 이제는 비움 D&I겠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비움 D&I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주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A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장에서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경제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뉴스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럼 비움 D&I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비움 D&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주거지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다운 공간을 만드는 건설사로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니까 옛날 생각납디다. 좀만 기다려요. 내 금방 갈 테니까는. 그래도 아저씨 이래 좋은 자리에 모시느라고 내 많이 썼으니까는 나중에 만나면 이쁘다 해줘요.